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마스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민국과 협력해 조선산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에서 존스법까지 고쳐 전투함을 건조하려는 이유가 미국의 높은 건조비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의회 조사국이 차세대 구축함과 관련한 건조 비용을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조선소가 예상한 건조 가격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관련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법령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막강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업체들이 건조비를 높일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과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미 조선소가 전투함을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와 더불어 건조비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통해 현실로 밝혀지면서 미 해군과 정부에서도 다른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투함을 통째로 발주하지 않고 메가블록을 발주해서 하청 업체로 활용하던 계획도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으로 지금까지 건조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급보다 신형 이지스함이 22% 정도 비싸다고 의회에 보고했지만, 이러한 보고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최소 50% 이상 폭등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형 이지스함의 평균 건조 비용이 4.6조 원으로 예상되었지만, 미 의회 조사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보다 많은 6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배수량도 계획보다 늘어 15,000톤급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미 해군과 조선소가 건진말로 세금을 축내려고 한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건조비를 낮추는 방안이 있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의회 보고서가 최근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과 협력하려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해군연구소가 현지 시간 9월 19일자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의회 조사국이 새로운 사실을 파악했으며, 2030년까지 첫 번째 신형 이지스함을 도입하려던 계획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연구 개발비로 1.3억 달러를 배정한 주요한 사업이며, 미 해군 전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총 87척을 전력화하려는 대규모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197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건조한 이지스함을 초도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개량이 불가능해 퇴역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22척의 이지스함도 퇴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총 100여 척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스함 전력에 공백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2030년부터 새로운 이지스함을 도입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말특급 구축함 사업이 3척만 도입하고 중단하지 않았다면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사업에 여유가 있지만, 막대한 건조비로 사업이 축소되고 3척 도입으로 마무리되면서 부속함 사업이 빠르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꿈의 스텔스 이지스함으로 불렸던 주말특급도 초기 계획보다 150% 이상 건조비가 상승하면서 척당 평균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에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새로운 구축함 형상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척당 6조 원 이상, 초도함을 건조하려면 7조 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말 그대로 꿈의 구축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 해군은 주말특급 구축함이 급진적인 설계를 적용하면서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3척만 도입되고 마무리되자 2020년 기존의 구축함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을 승인했으며, 14,000톤급 대형 구축함을 대량으로 도입해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에 맞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설계가 지속해 변경되면서 배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건조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보다 50% 이상 배수량이 늘어 15,000톤급이 넘었으며, 이는 건조비 상승과 운용 인력이 크게 증가해 차후 배치 후에도 운영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 해군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콘데로가급과 알리버크급 이지스함을 모두 대체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구축함 사업은 이전보다 더 혁신적인 성능을 요구하고 있어 레이더와
추진체계, 선체 디자인, 전투 시스템, 더 많은 미사일을 요구하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선체를 제작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형 이지스 구축함은 함포에서 함수까지 거리가 길어진 것이 특징으로 뾰족한 선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대양에서 작전 시 더 빠르게 파도를 가를 수 있는 디자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말특급에 채용되었던 역선수형 디자인에서 전통적인 선수 디자인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건조 비용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함교 디자인은 크게 바뀌었는데도 알레이버크급이 사각형의 선수를 가지고 있었는 데 비해서 팔각형으로 함교 디자인이 바뀌었으며 좌우 측면에 이지스 레이더를 후방에도 같은 위치에 장착해 탐지 성능을 확보하면서 전방에서 스텔 성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전기통합 추진 시스템을 설치해 잠수함 탐지 능력을 크게 개선했으며 이지스 레이더와 전투 시스템이 최신형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 대한민국이 건조한 정조 대왕급보다 한 단계 높은 최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차세대 이지스함이 16,000톤급인 주멀트보다 작은 배수량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무장은 더 많이 운용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3년 13,500톤급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고했지만 최근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15,000톤급까지 배수량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주말특급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 의회가 배수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미 해군이 큰 전투함보다는 1만 톤급 정도로 효율적인 전투함을 대량으로 도입하려던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서 구축함을 넘어 순양함급으로 커지는 대형 전투함을 도입할 경우에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적당한 배수량의 구축함을 더 많이 도입해 운용하는 것이 최적의 해군 전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해군이 건조하는 정조대왕급 정도의 체급에 강력한 무장을 장착한 신형 구축함을 원하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수록 반대로 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배수량이 증가하면서 건조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에 더해서 잘못되면 척당 7조 원 주말특급보다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세 척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하는데 세종대왕급보다 10년 이상 늦게 도입하면서 가격이 올라 척당 1.1조 원 정도로 건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급이 척당 26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에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산 이지스함보다 2배 이상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4.6조 원이면 새로운 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 의회 조사국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척당 6조 원, 초도함의 경우에는 7조 원이 넘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조대왕급보다 최소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아무리 첨단 시스템과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조대왕급도 미국에서 개발된 이지스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직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체계만 차세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비가 크게 차이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미 해군은 3년에 한 척씩 건조를 예상하고 있어 미 조선업계의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배수량이 크고 무장까지 대규모로 포함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에서 전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 조선업체들이 이를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해외로 전함을 발주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를 의식해서 그동안 2곳에서 3곳의 조선소에서 비싸게 전함을 건조했지만 90여 척에 달하는 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등 동맹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구축함 건조 비용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이 1년 반 만에 한 척씩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보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 폐기까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미 해군으로서는 다른 대안을 빠르게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부터 신형 함정을 건조한다고 하는 계획이었지만 대한민국에 도움이 없다면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 여부를 쥐고 있는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레이버크급 최신형 구축함도 척당 3조 원이 넘어가면서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가운데 차세대 구축함 사업은 이보다 2배 이상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알려져 천조국가인 미국조차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해군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콜롬비아급 핵 잠수함 건조 비용이 척당 91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이 넘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축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조 비용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곳에서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으로 동맹국들을 비틀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을 압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